세상의 미래 유통되는 거야? 블록체인이 자기 강제적인 컨트롤 좀 쉽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진짜. 알파고님 저희 곧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누가 살려줘야 되는데. 알파고님, 알파고님. 혹시 살려주실 분이세요? 아 예.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나무의 이소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친척들 이제 AI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도 알파고이니까 뭐 챗GPT, 미국의 시리, 우리나라의 픽시 다 물어봤어요. 저는 이 블록체인을 알고 싶은데 왕초보한테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느냐. 네. 다들 이소구 대표님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듣기로는 요즘 좀 바쁘시다면서요. 네, UDC 2024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오, 네. UDC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무조건 다녀야 되는 그 유명한 행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도 거기에다가 신청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생중계로 네. 라이브로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UDC에 이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Power Real World Change. 너무 우아하게 이제 지은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뭐이길래 이렇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도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입력된 블록을 벽돌이나 덩어리 그리고 체인은 그냥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알파고 중콕마의 마음으로 블록체인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대표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다가 쓰였길래 이렇게 가치도 생기고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코인이 물론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의 보상 체계로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블록체인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술인데요. 네. 승인한 정보만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적으로 이거를 위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대표님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예전에는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 정보는 저하고 은행사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2명만 안에 들어가 있는 단독권. 근데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은 모든 손님들하고 은행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큰 폰 위의 단톡방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맞나요? 네, 이 커다란 하나의 단톡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알파고님한테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알파고님이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단톡방에 둘의 단톡방에. 근데 이제 알파고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걸 지워버리면은 그 단톡방을 지워버리면은 이 상대방은 돈을 줬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검증이 없으니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알파고님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 이렇게 100만 원 빌렸다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바로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님 이 기술이 어쩌다고 개발된 건가요? 그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애초부터 못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중앙화돼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 중앙화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정보를 분산을 해서 탈중앙화를 시키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고 네. 한 회사가 정보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 됐건 네. 구글이 됐건 우리나라 네이버가 됐건 한 군데에서 모든 정보,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너무 한 군데에서 예.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안상에도 이슈가 있고 예. 요즘은 이제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가급적이면 분산을 시켜가지고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예요. 저도 책 한 권 여기에다가 공유했습니다. 대표님도 책 한 권 공유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수정하려고요. 근데 이미 여기 많은 사람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사기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일단 한번 기록이 되면은 예. 그거를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은 블록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되고 이제 새로운 블록을 계속 기록을 연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이 제목을 바꾸려는 나의 노력도 하나에도 됩니다. 기록으로 따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블로그로 나오고 나중에. 예, 예. 그럼 대표님 이걸 한마디를 정리를 하자면 정보의 주인이 하나의 기관 아니면 국가가 아니고 거기에 합류되어 있는 모든 개개인의 사람이 정보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시작인데 뭐. 예. 근데 우리 그 중요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글로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안 문제가 아예 안 생긴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일단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 나에 관한 사실은 정보들을 내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훨씬 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배경 흐름을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기술이 아니고요. 네. 이제 인터넷 기술이 70년대부터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더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안성과 어떤 실용성을 겸비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프로젝트가 뭐예요? 알파고 씨는 2009년에 뭐 하셨을까요? 2009년에 전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세상에 네.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습니다. 예. 2009년에. 그 백서에 입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출현을 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떠올리는 이유가 예.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비트코인이었어요. 때문입니다. 아, 블록체인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요.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숙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을 주면 모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뭐 이게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블록체인은 큰 의미가 없는 기술이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에 발생하는 기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누가 먼저 정해진 답을 찾는지 네. 가장 빨리 찾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 수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처음부터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유지를 하고 네. 가치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덕분에 디지털 자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예전에 한 번 일본에서 가상화폐들이 유출됐다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 그 사건을 보고 와서 어떻게 이 비트코인 믿어야 되나라고 했었거든요. 네. 알파고 씨는 잘 모르겠지만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합니다. 네. 홍콩이 지난 4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고요. 오.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도 RWA라고 Real World Asset 네. 이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ETF는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네.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이 나와서 네. 이 금융 상품을 사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이제 수익을 얻고 손실을 얻고 네. 하는 금융 상품을 미국 그 증권 감독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올해 1월이었는가? 올해 1월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갑자기 올라갔죠. 네네. 아, 오케이. 지금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고요. 네. 연이어서 미국 SEC가 이더리움도 ETF를 승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홍콩 정부도 승인을 했고 이제 그게 차츰차츰 추세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할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되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디지털 자산이 다 이 금융 상품으로 되기는 힘들겠지만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디지털 자산은 금융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사람들이 가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ETF는 여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제한적이고 네. 그거를 직접 사기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기관들이 아주 큰 물량의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ETF를 상품을 이제 일반 대중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뭐냐면 한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나는 왜 굳이 가서 ETF를 사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네. 금융 제도권에서 소위 법에서 말하는 가상 자산을 네. ETF 투자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 ETF 상품이 없고요. 사고 싶으면은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는 그냥 비트코인을 살 수는 있죠. 이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이 법의 우산 밑에 있진 않은데 이 법의 우산 밑으로 끌어당기는 자체가 ETF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 상품이 받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그렇죠. 감시다 받는 거죠. ETF. 오케이 네. 지금 이해가 됐어요.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저 ETF 도저히 뭔지 몰랐거든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행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대표님도 크게 관심 가지신 그 행사 네네. UDC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업비트 D 컨퍼런스라고 저희가 2018년부터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고 이제 올해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 행사의 주제는 Real World Asset 네. (RWA). 그래서 실제 Real World Asset.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사례로 구체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될 거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알파고 씨한테 설명을 하듯이 네. 좀 쉬운 용어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Real World World Asset 네. RWA. 아, 그래서 자꾸 뭐라고 RWA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디서 쓰여요? 또 어디서 쓰이는지에 대한 좀 몇 가지 더 사례 있나요 혹시? 올해 UDC 행사에 오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이 RWA를 조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코드잖아요. 이거를 실제 자산, 네. 금이나 미술품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나 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실물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죠. 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면 훨씬 더 거래하기가 용이하겠죠.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이제 제 친척들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데 돈으로 보낼 때 너무 번거로워요. 주로 거인으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간편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전해요. 네, 실제로 코인이 나오게 된 것도 송금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은행 간에 송금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 뭐 부동산, 명품 뭐 이런 것도 거래가 편리하게 디지타이즈가 되면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RWA의 하나의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렇게 예고편으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UDC 2024년에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블록체인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부터 뭐 블록체인이 많은 곳에서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방향에서도 쓰일 것인지 쓰이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파고님도 그 코로나 예방 접종 받으셨을 때 네. 접종 증명서 받아보신 받았어요. 분들이 예. 있죠? 예. 예. 그 접종 예방 접종 증명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래요? 발급이 된 겁니다. 오, 그럼 또 있어요? 이제 명품을 사잖아요. 네. 이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NFT를 발급을 해서 이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이라는 거를 백과 함께 NFT를 보여주면 네. 그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아, NFT라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알파고 씨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서로 바꿔도 돼요. 네. 고유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NFT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NFT하고 알파고 씨가 갖고 있는 NFT는 달라요. 예. 이거를 가지고 명품백 같은 것도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명품 사기들도 이제 줄일 거예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네. 네. 이제 콘서트에 들어갈 때 이제 네. 암표들 사고 또 그 표가 가짜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장범준 씨라는 가수분이 콘서트를 열었다가 암표 문제 때문에 콘서트를 못 하셨다가 그 해결 방법으로 표를 NFT로 발행을 해가지고 아. 네, 그거를 해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NFT 기술이 또 활용이 됩니다. 제 보기엔 이 NFT 기술은 비행기에다 쓰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얼마 전에 키프로스에서 아부다비에 갈 때 보딩 패스를 줬는데 거기 좌석 자리에다가 쓰여 있는 건 0이었어요. 저도 이거 뭐예요? 왜 0이라 써 있어요? 야 미안해. 우리 많이 반 것 같아. 초과 발행을 한 겁니다. 네. 설명하신 그 NFT 기술을 이렇게 비행기표에다가 도입을 하면 이 문제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확실히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라고 하면 어제 이렇게 블록체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동시에 이제 AI 기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AI에다가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럼요. 어떤 상황이에요? 특히 AI 기술이 네.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AI는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네. 수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로 러닝을 해서 머신 러닝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그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보상으로. 네. 거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디지털 자산을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AI라는 그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는 참 편리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인데 썸네일 만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AI한테 맡기면 너무나 예쁘게 썸네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걸과 함께 딥페이크 문제도 생겼어요. 네. 딥페이크 문제하고 블록체인 만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악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진위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NFT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디지털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진본이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가짜로 만든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위변조가 됐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AI 때문에 나온 딥페이크 문제를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는 야 이거 사진이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는 블록체인으로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사진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네. 대표님의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I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기술들도 나왔고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기술들이 나왔는데 이 블록체인이 AI의 악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술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AI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위변조의 문제, 딥페이크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런 설명들을 우리한테 좀 너무 압축한 걸로 하셨는데 왠지 UDC에서 길게 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UDC 언제 어디서 열려요? 그 여기 서울에서 열려 아니면 킨텍스에서 열려? 어디서 열려요? 서울에서 열리고요. 네. 올해 2024년 11월 14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신라 호텔로. 신라 호텔.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무료로 생중계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블록체인의 왕초보 알파고 맞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이렇게 대표님한테 들었고요. UDC 2024 행사에 무조건 가시고요.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혜택들도 있겠죠? 네. 네, 다리가 아프다 못 가겠다고 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행사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사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DC 2024 화이팅! 우!